질의하십시오. 그 지금 이제 언론 노조에서 뭔가를 후보자한테 요청을 하면 그거는 악의 축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주장하거나 후보자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피하신 거잖아요. 회피. 아까 그 공문을 보냈는데 접수를 안 하셨죠? 집으로 보냈는데요. 혹시 못 봤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세요? 집에 매일 들어가시죠? 제가 선거도 있고 아니, 했었기 그 해는 때문에 선거가 없습니다. 2018년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어디 그럼 있었는지는 2018년도 2월 않습니다. 달에부터 그러면 선거를 위해서 2020년도에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집에 안 들어갔다고는 공문을 말씀드리지 접수 않았습니다. 못한 배경을 묻는 거예요. 말을 정확히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2018년 2월 달에 문화방송국의 감사실로부터 문자도 씹고, 그다음에 팩스나 전자메일도 씹고, 심지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집으로 보냈는데 그것까지 수령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명하라는 것도 안 하신 거고요. 근데 그 기간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 2015년부터. 왜냐, 횡령의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쓴 그 공공재의 자산이 함부로 쓰였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은 아직 살아 있어요. 아시죠?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시는 것도? 아시는 거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그 기간이 살아 있는 건 아시죠? 모릅니까? 예, 말씀하시죠. 아니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 이미 했고요. 답변할 차례는 후보자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 기간이 살아 있다는 거는.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 차례 걸쳐서 PPT로도 보여드렸고 질문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면 외면하시는 거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2010년도부터 후보자는 국정원에 의한 MBC 장악에 어떤 경우는 심부름을 하고 어떤 경우는 주동을 하셨어요. 그 주동한 것은 2012년 10월 8일 날 최필립을 만날 때는 최필립 정수정학회 이사장을 만날 때는 주동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3인에서 4인밖에 몰랐기 때문에. 3인에서 4인에 끼는 아주 탑 중에 2인자거든요. 그러면은 주동하신 거거든요. 민영화를. 그리고 13년도에 지사장으로 나가셨다가 MBC 본부의 사장으로 공모를 하셨다가 떨어지고 대전 MBC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중요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법의 법망을 피해 가셨거든요. 되게 재주가 출중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후보자가 안 됐으면 이것이 다 덮일 뻔했어요. 세상 밖에서 예전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실행을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무죄가 법의 심판을 받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불행하게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검증 과정에서 걸린 겁니다. 지금 덫에 스스로의 덫에 스스로가 걸린 겁니다. 아무리 피해 가려고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를 무단 결근했어요. 그래서 회사 사규에 임원에 대한 근태 규정은 없지만 회사 경영 책임자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것은 언론 노조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그래서 차량하고 기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진숙 사장은 사적 용무를 위해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했고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며 향후 감사 요구의 요구를 통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공문이 2017년 12월 22일이에요. 혹시 내용 아세요? 어제 보여줘서 네.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보여주기 전에 2017년 12월 22일 날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못 받았나요? 네. 아 그러면은 어제 처음 보신가요? 네. 아
그것도 되게 출중하십니다. 이런 공문이 있으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위원님.